저희가 오늘 요즘에 이제 정삼각형 모양의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오비탈은 선형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하나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얘가 디제네레이트 돼 있다. 근데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디제네레이트 돼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에너지를 갖는 준위 오비탈이 두 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두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집합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모양이죠. 이게 놓고 두 번째 오비탈은 두 크기를 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F사이 2A라고 그러고 얘를 F사이 2B라고 그러면은 이 에너지 주진을 갖는 오비탈은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것들이 모두 다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모든 함수들이 이 에너지 준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자 하는 계수학에서도 2차원 평면에 있는 이 점들은 내가 이 벡터 이거 우리가 선형 계수학에서 기저 벡터라고 이온과 이투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축을 이렇게 잡고 싶지가 않다. 나는 축을 이렇게 잡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F1이라고 그러고 이걸 F2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점들을 F1과 F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좌표평면의 점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집합을 이 두 개가 아니고 난 이렇게 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 갖다가 파이 2a, 파이 2b라고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집합을 얘하고 얘의 선형결합으로 얘를 표현해줘도 수학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현해주자 그러면 얘는 파인데 파이는 파이 2a 플러스 파이 2b 이런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선형결합으로 표현해도 되고 이 두 개 선형결합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칭 조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칠판의 수직으로 120도 돌려주거나 60도 돌려주게 되면 분자가 바뀌지가 않죠. 그런 대칭 조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C3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180도 돌려줘도 분자가 안 바뀌죠. 이렇게 180도 돌려줘도 분자가 안 바뀌고 이렇게 돌려줘도 분자가 안 바뀌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C2 대칭 조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60도, 120도 돌려주는 게 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EC3라고 그러고 C2 축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C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군론에서는 항등원까지 포함해주기 때문에 요 대칭 변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개 함수만 요 에너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함수 집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함수 집합들을 얘는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함수 집합이란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큰 함수 집합이야. 굉장히 많은 원소들로 무한히 많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가 예를 들면 푸사이 2a야. 다른 건 하나는 푸사이 2b고 또 다른 건 파이 2a고 파이 2b 말고도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구성해요. 이 원소들이 전부 이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가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대칭성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이런 대칭 조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칭 조작하고 이 집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또 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 하나를 딱 잡아. 예를 들어서 푸사이 2a를 잡았다고 했을 때 얘로부터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 푸사이 2b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두 가지 툴을 가지고서. 두 가지 툴이 뭐냐면은 대칭 변환이고요. 두 번째 툴은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얘가 있어요. 얘가 무슨 얘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잖아요. 자, 여기 중에 하나가 풋사이 2A예요. 풋사이 2A로부터 뭐를 만들어낼 거냐면은 풋사이 2B를 한번 만들어내려고 그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대칭 변환하고 선형 결합을 이용해서 얘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도 다 대칭 변환하고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만 들어줄 거예요. 풋사이 2A를 이용해서 풋사이 2B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풋사이 2A가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없는 거야. 먼저 얘를 C3 대칭 주자 그래. 120도 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이 되면 얘가 점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저기다 똑같은 함수를 어떤 대칭 조작할 거냐면은 이걸 갖다가 돌려주려고 그래. 180도 돌려주게 되면은 요 함수가 이거 시그마 V가 아니고 C2다. 미스프린트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 점이 되겠어. 이 축에 대해서 180도 돌려주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부터 얘를 만들어내고 얘를 만들어내고 대칭 조작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를 더해줘. 선형 결합하는 거죠. 자,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2배 큰 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더해줘. 여기는 없고 여기 플러스니까 사이즈가 1인 공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을 더해줘.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와. 그래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얘를 어떻게 만들어냈죠? 얘로부터 만들어냈어. 얘로부터 대칭 변화를 하고 대칭 변화한 것을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선형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그 시그마 V는 시그마 V가 잘못했네. 프린트 에러야. 왜 안 되는 거죠? 야? 왜 시그마 V라고 하면 안 되는? 뭐냐면 지금 요 정삼각형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삼각형 시그마 V가 없고 여긴 C3하고 C2밖에 없거든 여기서. 그래서 시그마 V는 안 돼. 시그마 V는 요거는 D3 대칭 조작이 없기 때문에 미스프린트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디제네레이트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첫 번째 두 개만 요 에너지 주인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 에너지 주인에 해당해. 근데 군론에 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여기 있는 원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대칭 변환하고 선형 조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로부터 나머지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 변환하고 선형 조작으로. 이것이 이 집합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네, 정삼각형 분자 자체는 그 대칭성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정삼각형 자체는 어떤 대칭성? 그 시그마 V. 아,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C3하고 C2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윤지가 말했듯이 시그마 V도 있고, 근데 미러풀에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러 대칭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얘는 D3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D3가 아니고 원래 그룹은 D3H야. 그렇게 되면 C3도 있고 C2도 있고 뭐 시그마 V도 있고 시그마 H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 실제로. 나중에 D3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려줄 때 그러면 수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생략한 거야. 내가 원래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도 되고 이렇게 갖다 대도 되고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고 해가지고서요 대칭 조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수업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빼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그마 V도 있어요. 시그마 H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으면 수업하기 힘들어서 내가 빼버렸다.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디제네레이트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를 표시했다고 해서 두 개의 함수만 요 에너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요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 집합이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 주인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군노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를 여기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딱 잡은 다음에 걔를 이용을 해서 대칭 조작하고 선형 변환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론이 주장하는 바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서
분노는 대칭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건데 D3에는 어떤 대칭 변화가 있냐면 E가 있고 C3가 있고 C2가 있고 대칭 변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 대칭 변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행렬로 표현해 주고 싶어. 행렬로. 근데 행렬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베이시스 셋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실제 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함수가 이 함수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내가 풋사이 2a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내가 이걸 풋사이 2b라고 부를 거야. 요 두 개, 이걸 베이시스 셋이라고 부르고 풋사이 2a하고 풋사이 2b 두 개 함수로 표현된 베이시스 셋 가지고서 뭐를 표현할 거냐면은 C2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먼저 풋사이 2a를 C2 대칭 조작을 하려고 해요. 그 C2 대칭 조작을 하는 것은 내가 프린터물에도 나왔지만 이 축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풋사이 2a를 C2 대칭 조작에서 만든 것을 내가 풋사이 2a 프라임이라고 부르면은 얘는 뭐랑 같을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랑 같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빼기 풋사이 2a가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가 이 축에 대해서 C2 대칭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얘는 이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도 그대로 돼요.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풋사이 2b를 C2 대칭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을 내가 풋사이 2b 프라임이라고 부를 텐데 그게 뭐랑 같냐면 그냥 원래 자기 자신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풋사이 2 프라임 2a, 풋사이 2 프라임 2b, 그리고 여기가 풋사이 2a, 풋사이 2b 이렇게 될 거예요. 얘로부터 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2x2 행렬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풋사이 2 프라임 a는 마이너스 2a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1, 0 해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나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풋사이 2b 프라임은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0,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다시 말하면 이 2x2 매트릭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C2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해주게 됐다. 자, C2를 했으니까 그 다음엔 C3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C3가 나와있어요. C3는 이런 함수죠. 이게 미스프린트가 굉장히 많네. 미안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C3를 해주려고 해요. C3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돌려준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점이 될 거예요. 요게 풋사이 프라임 2a야. 자, 근데 요 함수는 지금 요 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은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 얘하고 얘 더해주게 되면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사이즈가 두 개짜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이게 없고 마이너스가 이건 사이즈가 두 개짜리잖아요.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그럼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2배니까 사이즈를 반으로 주기 위해서는 2분의 1 해줘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풋사이 2a에다가 풋사이 2b를 더해줘. 이거 더해준 게 요거잖아요. 그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 그러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요 풋사이 2 프라임 2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게요. 얘를 C3를 해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요 놈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요 놈과 요 놈의 선형결합을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요 놈은 풋사인 2b는 풋사이 2a에다 3배 해주고 풋사이 2b를 빼준 다음에 2분의 1 해주게 되면은 얘가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것을 행렬로 표현한 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왼쪽에 나와 있어요. 풋사이 2a 2b 여기가 풋사이 2a 풋사이 2b 여기 마찬가지로 2x2 행렬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풋사이 프라임 2b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2분의 3 빼기 2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요 식을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아까 수식이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요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C3라는 대칭 변환을 지금 얘기하는 2x2 행렬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행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행렬에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행렬의 대각선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거를 군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릭터라고 불러요. 혹은 선형대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트레이스라고 불러요. 군론에서는 그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요. C3는 마이너스 1이다. C3라는 대칭 변화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행렬의 대각선의 값이 있잖아. 대각선 합합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군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C3의 캐릭터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 아까는 어땠었네? C2는 어땠었죠? 이게 C2죠. C2라는 대칭 변화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캐릭터 값이 얼마냐면 이거 마이너스 1 더해주게 되면 0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줄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C2라는 D3라고 하는 그룹에는 C3라는 대칭 조작이 있고 C2라는 대칭 조작이 있어요. 지금 C3라는 놈을 행렬로 표현했고 C2라는 놈을 행렬로 표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두 개의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할 때 베이시스 셋을 정했다는 거야. 나는 얘하고 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요 함수하고 요 함수 두 개를 이용해서 행렬로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케이스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요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진 요 디제너레이트 된 케이스를 지금 방금 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점 플러스 큰 마이너스 요 두 놈의 선형결합으로 이 함수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페이지는 마이너스 플러스 점. 얘 선형결합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된 요 함수의 집합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함수 집합으로 똑같은 걸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 일은 뭐죠?
요 분자 갖고 있는 대칭 면한이 C3하고 C2인데 요 놈을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냐면은 요 함수가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하고 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짓을 얘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요 두 놈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놈들을 행렬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렬로.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지리하긴 한데 한 번 정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쓸 일이 없어. 그 구구단 같은 것도 그렇죠. 한 번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여기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베이스 벡터를 바꿔도 행렬의 캐릭터는 변하지 않는 그쪽 부분 얘기해 주거든요. 즉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은 방금 전에는 내가 요 놈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하고 C3하고 C2를 행렬로 표현했어요.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아니고 요 함수 공간을 요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이 2a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이 2b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C2 대칭 조작을 시켜. 얘도 C2 대칭 조작을 시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요게 C2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파이 2a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빼기 파이 2a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C2 대칭 조작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여기는 그냥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점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이 2 프라임 2b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이 2 프라임 2b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요 두 함수를 더해줄 거랑 똑같아. 얘하고 얘를 더해주기. 한번 더해볼까요?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은 여긴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 점이 없어. 자, 여기는 마이너스고 점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더해주게 되면 여긴 점이고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살아나고 얘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이 2 프라임 2b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개 수식 있잖아요. 이 두 개 수식을 마찬가지로 행렬로 표현해 주려고 해. 그러니까 파이 프라임 2a, 파이 프라임 2b. 여기는 파이 2a, 파이 2b. 그러면 얘를 연결시켜 주는 놈은 뭐가 될 거냐면은 2x2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파이 2 프라임 a는 마이너스 파이 2 프라임 a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마이너스를 0 해주면 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는 게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해주고 그냥 요게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1 해주면 될 거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걸 갖다가 내가 C2 대칭 조작을 나타내는 행렬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야. 비슷한 방법으로 C3도 마찬가지 방법 해줄 수가 있겠죠. C3도 한번 해봅시다. 요게 파이 2a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점. 요게 파이 2a C3야.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리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점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요 놈이 요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러다가 파이 2 프라임 2a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빼기 해주면 돼요. 먼저 얘하고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 얘는 결론적으로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은 요 두 개 함수를 더해준 다음에 빼주게 되면 요게 된다는 것을 보여요. 그럼 더해봅시다. 자,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점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이고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가 될 거잖아요. 더해주게 되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뭐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 딱 붙여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C3를 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은 얘가 점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까냐면 phi2 프라임 2b라고 부르려고 해. 근데 이 함수는 뭐랑 같아요? 얘랑 같거든. 그래서 얘는 phi 2a로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얘 나오고 얘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수식으로 한번 써 생렬을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phi2 프라임 2a phi2 프라임 2b. 자, phi2a phi2b.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x2 매트리스가 나올 때 첫 번째 식은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1 0 해주게 되면 이 놈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보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C3 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릭터가 중요하다 그러죠. C3의 캐릭터는 얼마냐면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1. 앞에 C2는 뭐가 나왔나요? 카이 C2는 이렇게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이 뭐랑 같냐?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아. 앞에서 구했던 캐릭터 값이랑 앞에서 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요 두 개의 함수 가지고서 C3 행렬을 구했을 때 이 행렬 값 자체는 다 달라. 해보면 아까 거랑 비교해보면은 EL로 구했을 때 구한 C3하고 phi2a, phi2b로 구한 C3 행렬 값은 달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행렬 값은 다른데 뭐는 같냐면은 행렬 더한 거 있잖아. 요거는 같다다. 이거 아까도 마이너스 1 나왔을 거야. 여기는 0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아까 거랑 행렬의 값은 달라. 행렬의 값은 다르지만 행렬의 대각선을 더해준 값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결론은. 그게 중요해.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요. 이렇게 있어. 함수 집합이야. 중요한 함수 집합이면은 함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굉장히 많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함수 집합을 풋사이 2a하고 풋사이 2b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같은 공간을 나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도 수학적으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얘를 표현해 주거나 요 두 개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하거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가지고서 내가 C3도 2x2 매트릭스를 구했고 C2도 C2 대칭조작도 2x2로 구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요 가지고 가서도 C3를 행렬로 구하고 C2를 행렬로 구했어. 달라. 아마 프린트문에 나왔듯이 요 값하고 요 값 달라요. 요 값하고 요 값이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같다라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인 거는 같아.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게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게 편한 거냐면 이 둘 중에 이거 구하는 것이 편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로 구하는 것보단 얘로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 편한 걸 쓰면 된다는 거야.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삼각형 가지고 했는데요.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이 좀 더 쉬워요, 사실. 사각형 가지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있어. 야, 얘도 굉장히 대칭 조작이 많은데 나는 이제 D4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D4라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칠판에 수직으로 90도 돌려주는 거, 180도 돌려주는 축이 있겠죠, 그죠? 그걸 내가 C4축이라고 부를 거야. 왜 두 개냐면 90도 돌려주는 거랑
180도 돌려주는 촉을 내가 C4라고 부르도록 할게. 그 다음에 C2. 그럼 180도 돌려주는 촉. 그 다음에 또 축이 있겠지. 이렇게. 요 촉. 이거 C2 축이야. 그 C2 프라임. 요 축도 있겠죠? C2 프라임. 그래서 갖다가 이 C2 프라임이 두 개 있다라고 그래서 이 C2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대칭 축이 있어. C2 축이.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죠. 이거 갖다가 C2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래서 C2 더블 프라임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대칭 조작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D4 그룹이라고 해요. 이때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윤지가 얘기했듯이 얘 말고도 더 있어. 사실은 미러 플레인도 있어요. 이렇게 미러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고,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고,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고, 또 칠판을 평행하게 미러를 갖다 대서 그러면은 사실은 더 많은 대칭 조작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안 다룰 거예요. 얘는 그냥 그건 없다고 치고 이런 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D4 그룹에는 함수가 5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A1, A2, B1, B2, E 타입 이게 4가지밖에 없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지금 이 분자는 C4 대칭 조작이 있고 C2 대칭 조작이 있고 C2 프라임, C2 더블 프라임이라는 대칭 조작이 있는데 이제부터 얘를 행렬로 만들려고 그래. 행렬로. 요 각각의 대칭 조작들을 행렬로 만들려고 그래. 근데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은 함수 베이시스 셋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베이시스 셋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어떤 걸로 잡을 거냐면은 이거로 잡으려고 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여기에만 오비탈이 있고 여기는 없어. 이거 갖다가 파이 1이라고 부르더라. 두 번째는 여기에만 오비탈이 있고 여기에는 없어. 이걸 파이 2. 그 다음에 여기에 오비탈이 있고 여기에는 없어. 여기 파이 3. 그 다음에 여기에만 오비탈이 있고 여기에는 없어. 파이 4 이렇게 될 거라는. 요 4개 함수의 선형결합을 이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C4, C2, C2 프라임, C2 더블 프라임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는 첫 번째 타입은 C4 대칭 조작을 행렬로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돌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C4로 돌려봐야 돼. 이렇게 돌려보자는 거야.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돌리니까 요 놈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이렇게 돼. 이게 점점점. 자,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이 1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근데 뭐랑 같죠? 얘는 얘랑 같네. 그래서 얘는 파이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90도 돌려줄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내가 파이 2 프라임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 파이 2 프라임은 뭐랑 같네? 그냥 얘랑 같잖아요. 파이 3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계속할 수가 있겠죠? 돌려주게 되면 여기가 있고 이렇게 점이 나오니까 파이 3 프라임은 파이 4. 이거 돌려주게 되면 이놈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점점점. 파이 4 프라임은 파이 1이랑 같다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행렬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까지 요거 수식 4개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파이 1 프라임, 파이 2 프라임, 파이 3 프라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파이 1부터 파이 4까지. 그럼 여기에는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오냐면은 4x4 행렬이 나올 거예요. 원체 요놈. 파이 1 프라임 파이 2라는 얘기는 뭐일까요? 내가 0, 1, 0, 0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파이 1 프라임이 나와. 근데 파이 1 프라임 파이 2야. 그래서 얘는 두 번째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 나오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 2 프라임 파이 3니까 세 번째만 1만 나오면 되겠죠. 0, 0, 1, 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네 번째니까 0, 0, 1, 0, 1. 이게 첫 번째가 1 나오는 거죠. 1, 0, 0,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C4라는 대칭 변화를 행렬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온다.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분론에서 중요한 것은 요 행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각선 값이 중요해. 대각선 값. 대각선 값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 되냐면 0000이잖아요. 그래서 C4는 0이다. 그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4를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냐면은 C2가 있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C2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C2. 이건 몇 도 돌려주는 거냐면은 180도 돌려 이렇게 180도 돌려주니까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풋사이 원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얘에 해당하네요. 얘가 뭐죠? 파이 3 뭐 이렇게 해야 될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C2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요 동그라미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갈 거네. 얘가 뭐랑 같냐면은 얘랑 같네요. 파이 2 프라임은 파이 4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로 가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파이 3 프라임은 파이 1이랑 같게 돼요. 마지막으로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파이 4는 파이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도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죠. 파이 1 프라임에서 파이 4 프라임, 파이 1에서 파이 2 그러면 첫 번째는 세 번째만 일어나야 되겠죠. 0, 0, 1, 0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가 0 나와야 되니까 네 번째만 일어나니까 0, 0, 0, 1. 여기는 1, 0, 0, 0, 0, 1, 0, 0 이렇게 해주면 될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요 행렬이 바로 C2 대칭도를 행렬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캐릭터만 중요하거든. 그럼 얘도 0 나온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 C2 프라임 그 다음 페이지가 C2 프라임이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C2 프라임, C2 더블 프라임을 같은 방법으로 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해서 C2 프라임을 해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1000 001 0 01 0 이렇게 나온다 해보면 따라서 캐릭터가 얼마라는 얘기일까요? C2 프라임은 이렇게 대각선 더죠. 1010이니까 2 나온다는 2. 마찬가지로 C2 프라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죠. 그 다음 페이지 얘 해보면 얘 어떻게 나오냐면은 0001 010 0100 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얼마가 되냐면 0000 그래서 0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기억하는 게 뭐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행렬을 어떻게 구했죠? 이 행렬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 함수 세트로 구했다는 거예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C4라는 놈의 행렬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난 이렇게 구하고 싶지가 않다. 다르게 구하고 싶다 할 수가 있거든. 난 이게 아니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일반 학식 시간 때도 뵀지만 요 네 개로 되어 있는 요 정사각형은 M호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 유니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배웠을 거예요. 요 맨 아래쪽은 어땠었나요? 얘가 전부 뿔이고 여기 위는 어땠었나요? 프린팅을 뭐라고 하죠? 뿔마
마. 가운데는 어땠었죠? 가운데는 마마. 여기는 어떻게 됐었나? 여기는 마마. 이 네 개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풋사이 4로 해가지고서 나는 아까 그 네 개 함수 대신 요거의 선형결합으로 그 대칭 행렬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대칭 변화를 아까 그 네 개 함수로 하는 거랑 요거로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프린트물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각각 요 네 개 가지고서 네 개의 대칭 변환에 대해서 행렬을 구하는 게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C4 대칭 행렬을 표현해보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하나만.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함수는 요거. 두 번째 함수는 요거. 세 번째 함수는 요거. 네 번째 함수는 요거. C4는 90도 돌려주는 거고, 그럼 원래 자신 나오겠지. 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걸 내가 풋사이 1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뭘까? 그냥 자기 자신이랑 똑같죠. 그냥 풋사이 1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C4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90도 돌려주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 이렇게 돌려주니까 여기 뿔뿔이 여기 뿔뿔로 가고 여기 마마 이렇게. 얘를 돌려주면 얘가 돼. 얘를 내가 풋사이 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랑 같죠? 얘랑 같잖아요. 얘. 이게 뭐냐면은 풋사이 3라는 거예요. 얘도 C4를 한번 해봅시다. C4를 돌려주게 되면 얘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마 이렇게 나와. 요걸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얘를 내가 풋사이 3 프라임으로 해봅시다. 그럼 뭐가 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요거 나오네. 여기 마마. 여기 마마 뿔뿔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빼기 풋사이 2 해주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얘를 C4를 해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어떤 모양 같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가 나와. 뿔마잖아요. 여기는 뿔마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나와. 다시 말하면은 풋사이 4 프라임은 마이너스 풋사이 4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4개가 나죠. 하나, 둘, 셋, 넷. 얘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렬을 요 행렬이 어떻게 될까요? 풋사이 1 프라임 1이니까 여기가 1 0 0 0 풋사이 2 프라임 3니까 0 풋사이 3 프라임 마이너스 2니까 0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0 0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구해보면 여기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 C4는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를 한번 비교해보자. 아까 요 함수 말고 처음에 4개 함수로 구한 거랑 지금 우리가 구한 요 함수 구한 거랑 요 대칭 행렬은 대칭 변화는 행렬로 나타나는 값 자체는 달라. 값 자체는 다른데 대각선 값은 같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값이거든요. 요 캐릭터 값만 이 굉장히 중요해. 요것만 알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 것이 더 편한지 지금 것이 더 편한지 선택을 해서 쉬운 걸로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요 함수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요 함수. 요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 정사각형 분자는 몰리큘러 때 요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프린트블에 보면 캐릭터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여기가 2가 있고 C4가 있고 C4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C2가 있고 C2 프라임이 있고 EC2 더블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가 뭔지는 알죠, 이거. 이거 뿔은 여기 함수가 몇 개가 있냐면 A1, A2, B1, B2거든요. 이 함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A1, A2, B1, B2 중에 요거는 A1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돌리든지 원래 그놈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여기 보면 1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지만 A1 타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놈일까요? 얘는? 이 놈은 그러니까 A1은 아닐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C4로 돌려주게 되나? C4로 돌려주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나오나? 얘를 돌려주게 돼요. 이거 한번 돌려볼까? 얘를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얘를 돌려주게 되면은 얘가 돼. 그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C2는 어떻게 될까요? C2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180도 돌려주는 거거든요. 180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180도 돌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네.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180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나오죠. 얘는. 그러니까 1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타입일까? B1 타입일까? 얘는? B1 타입일 거라는 거죠. 1 마이너스 1 C2 프라임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C2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밖에 안 돼? 이거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2겠죠, 2. 얘는 1차원이잖아, 1차원. 2가 2차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해보면은 2, 0, 마이너스 0,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4개 함수 가지고 구했더니 A1 타입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A1 타입. 그 다음에 아까 이거 B1 타입이라고 그랬었죠. B1 타입.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여기가 두 개가 2. 이렇게 표현을 해. 4개의 함수는 하나가 A1 타입, 또 하나가 B1 타입, 나머지 두 개는 2 타입이다 라고 표기를 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뭘 구했냐면은 방금 전에 이 캐릭터 값을 구했잖아요. C2의 캐릭터 값을 구했더니 0이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한 값을 내가 밑에다 써주려고 해. 밑에다 써주게 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해보면 4, 0, 0, 2,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C2 더블 프라임 아까 0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 함수들 가지고서 요 함수들 가지고서 요 각각의 대칭 변환을 확률로 구한 다음에 캐릭터 값을 구했잖아요. 그 캐릭터 값 구한 것을 여기다 내가 써준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뭐랑 같죠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을 그냥 더한 거랑 같아. 그죠? 1, 1, 2 더하면 얘 나오잖아요. 1 마이너스 0 하면 이렇게 나와. 요것들을 더하면 바로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얘를 풀었어. MO를 풀었어. 자, 정사각형 분자가 있다. 그랬을 때 요 놈이 어떻게 MO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풀었죠. 그래서 얘 나온다. 얘를 풀었단 말이지. 풀고 나서 풀어보니까 얘는 A1 타입이다. 얘는 B1 타입이다. 얘가 E 타입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를 요거 가지고 안 구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요거 가지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풀지 않고 첫 번째 함수는 요거, 두 번째 함수는 요거, 세 번째 함수는 요거, 네 번째 함수는 요거 하더라도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어요? 요 부분이 중요하다. 자, 방금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게 정사각형 분자다. 요거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구했더니 요거다라는 거 알았고, 그렇다면은 얘가 A1 타입이고 요게 E 타입이고 B1 타입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요놈 더해서 캐릭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뭘 구했냐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요거 가지고도 풀었지만 얘 가지고도 풀었다는 거예요. 얘 가지고도. 이거 풀지 않고 그냥 요 함수들 가지고서도 똑같은 값을 구했다는 거야. 얘를.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방금 전에는 내가 요거 더해주면 요거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꾸로야. 내가 요걸 알고 있다. 요거 알고 있다는 때 그거 가지고서 얘는 요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지.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죠? 슈레딩거 방정을 풀지 않았어. 풀지 않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죠, 여러분? 그냥 요거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 부분 이해가 가세요? 요 부분이 붙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내가 요 캐릭터를 이거 가지고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서도.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얘는 이거 M을 구해야 돼. 근데 구하지 않고 그냥 요거 가지고서 하더라도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면 똑같은 값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얘로부터 거꾸로 얘는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A1 있고 A2는 얼마냐면요. A2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B2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이게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 테이블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요걸 갖다가 지금 이게 이자라고 무슨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대칭 변환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H가 8인 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자리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구성된 벡터라는 거야. 그때 군론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 캐릭터 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 이거 두 개를 딱 잡은 다음에 내적을 시켜줘. 마치 벡터처럼.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곱해서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온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에 곱하면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되는 거고 여기다 요거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0이니까 0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한번 내적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긴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다 곱하면 1이죠.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1인데 2가 있죠. 0 안 나오냐? 0 나오죠. 0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은요, 아무거나 두 개 딱 잡아서 내제곱 시켜버리면 0이다라는 게 첫 번째 시식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다른 것끼리 내적을 시켰을 때는 0이라는 거야. 자기 자신끼리 한번 내적을 시켜봐. 자기 자신끼리. 얘하고 얘를 내적시켜주게 되면 4 나오고 4 나오고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8이 나와. 8이 뭐죠? 요거 대칭적 변환의 개수예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내적을 시키거나 이거 내적 전부 내적시켜주게 되면은 8이 나오게 돼 있어. 그룹 오더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끼리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0이 되고 자기끼리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룹 오더가 나온다는 두 가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으로 또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요게 딱 구해졌다라고 했을 때 요것이 뭐뭐뭐로 구성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벡터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면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벡터로 표현해 줄 거예요. 벡터. 자, 그럼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2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A1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군론에서 얘가 그냥 동그라미 치지 않고 동그라미 플러스에다 동그라미를 표현해 주거든요. 표기법이야. A2가 들어갈 수도 있고 B1이 들어갈 수도 있고 B2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것들이 전부 벡터라는 거죠. 벡터. 근데 내적 시켜주면 0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E가 A만큼 들어있고 여기 B만큼 들어있고 C만큼 들어있고 D만큼 들어있고 E만큼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벡터야. 벡터. 벡터에 그 벡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구하고 싶어. A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뭐를 내적시켜주게 되냐면은 2를 내적시켜줘. 이거 벡터라고 볼게. 여기다가 2라는 걸 벡터를 내적시켜줘요. 그러면은 자, 2하고 얘랑 내적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2에다가 A1을 내적시켜주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다른 것끼리 내적시켜주면 0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사라져 버리는 거야. 2에다가 A2 내적시켜주게 되면 여기도 사라져 버린다. 뭐만 남을까요? 요거만 남는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 그러면 A에 2에 2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죠? 얘가 자기끼리 내적시켜주게 되면 9로보다 H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A는 어떻게 구하자면 되죠? A는 우리가 구한 캐릭터에다가 2의 캐릭터를 내적을 시켜줘. 근데 어떻게 해주면 되죠? H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한 바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를 구했어. 얘를 구했는데 그 안에 요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요 안에. 요 안에 얘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면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얘를 내조시켜주면 돼요. 자, 얘하고 얘를 내조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4에다 1을 곱해주면 8 나오죠. 이거 0 되고 요거 0 되고 0 다 0 돼버려. 그걸 뭐로 나눠주는 거죠? 그룹 오더로 나눠줘. 그룹 오더가 얼마나 8이야. 그러니까 1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B2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B2하고 시그마를 내적을 시켜. 그럼 얼마가 나올까? 여기다 요거 곱해주게 되면 4 나오죠. 요거 0 되고 0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인데 2배가 있잖아. 빼기 4가 돼. 그래서 0 나온다는 거야. 0. 그러니까 요 안에는 B2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 안에 B1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B1하고 시그마를 내적을 시켜. 그럼 얘하고 얘 내적시키면 4에다가 1 곱해주게 되면은 4 나오죠? 0, 0,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죠? 그게 0 나오네? 0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하잖아. 아, 저 B1이 잘못 적힌 거. 아, B1이 잘못 적혔니? B1이 얼마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구나. 이거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8이 나와요. 또 8을 이제 뭐로 나눠주는 거죠? 9를 5도로 나눠주면 1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값은 뭐죠?
요값이라는 거지. 캐릭터.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캐릭터 값이 뭐가 나오냐가 가장 중요해. 이거만 알게 되면은 이 안에 뭐뭐뭐가 들어있는지 금방 안다는 거지. 근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우리가 풀어가지고서 구할 수도 있지만 풀지 않고 그냥 요거 그냥 내 위치에 있는 오비탈 가지고 구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장실 한번 갔다. 그래. 이렇게. 자,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그룹이 C2V 그룹이죠, 그죠? C2V 그룹.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가운데 산소에 있는 원자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리려고 그래. 가운데 산소에 있는 원자 오비탈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가 2s 오비탈이 있고요. 2p 오비탈이 3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거 A 프로톤, B 프로톤이라고 양쪽에 있는 2개 수소 오비탈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을 해서 물분자를 만들어낸다. 뭐 그런 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칭성을 이용할 거라고 했죠. 요게 C2V라는 대칭 그룹이에요. 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대칭 조작이냐면은 C2 대칭 조작이 있고 미러 플레인을 수직으로 갖다 댈 수 있고 수평으로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그룹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테이블에 찾아보면은 C2V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이 몇 개냐면은 A1, A2, B1, B2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자, 먼저 2S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체크해 봤었죠. 그죠? 2S 오비탈은 뭐 해보나 마나 A1 타입이겠죠. 그죠? A1 타입일 거야. 그 다음 P 오비탈 중에서 지축 방향으로 뻗어 있는 2PG 오비탈. 여기 인덱스에 보면 G라고 나와 있잖아요. G. 근데 여기 뭐가 나죠? G가 A1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2PG 오비탈이 A1 타입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Y가 무슨 타입이에요? B2라고 되어 있잖아요. 2PY는 B2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오비탈. 그 다음에 2PG X 오비탈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B1 타입이다. 뭐 이렇게 어사인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산소 원자에는 어토믹 오비탈은 다 대칭성이 어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오른쪽에 그랬죠. 먼저 1SA 오비탈. 1SA 오비탈은 여기에 있는 오비탈이야. 이 오비탈은 여기 4개 들어가지가 않아. 1S B 오비탈, 여쪽에 있는 오비탈도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 2개를 선형 결합을 해서 새로운 2개를 만들어놨죠.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면 2개 더하고 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떤 오비탈이냐면 여기 S 오비탈이 있고 여기 S 오비탈이든 오비탈이거든요. 그럼 얘는 A1, A2, B1, B2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오비탈이냐면 해보면은 얘는 A1에 해당하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1SA 빼기 1SB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 오비탈이에요. 얘는 해보면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B2 대칭성을 갖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A1은 A1끼리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본능을 만들고 안타이 본능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했죠. 그 프린트물의 모양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2는 뭐 어떻게 할까? 여기 B2는 여기 B2랑 상호작용해서 본등을 만들 것이고 안타이 본등을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1은 어떻게? 여기 B1이요. B1은 어떻게 될까? B1은 여기 B1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넘버링 오비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A1 내가 잘못했네. A1이 3개가 있네. 여기 A1이 있고 여기 A1이 있고 여기 A1이 있어서 3개 A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A1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3개가 나온다는 거죠. 3개가. 그 다음에 B2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2B2. 그 다음에 B1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요것들을 일일이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이게. 자, 2S가 A1이다. 2PG가 A1이다. 이게 B2다. B1이다. 그 다음에 얘도 1SA 플러스 1SB가 A1이다. 1SB 빼기 1SB가 B2다. 이걸 다 구해서 나온 다음에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구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A1이 몇 개, B2가 몇 개, B1이 몇 개 있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할 거는 거죠. 자, C2V에는 2가 있고 C2가 있고 시그마 V가 있고 시그마 V라는 대칭 요작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아까 했듯이 이게 프린트온의 왼쪽에 나왔지만 내가 어토믹 오비탈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떤 걸 쓰는 거죠? A 프로톤의 S 오비탈, B 프로톤의 S 오비탈, 산소의 S 오비탈, 산소의 2px, 2py, 2pg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어토믹 오비탈 가지고서 M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6개의 어토믹 오비탈 가지고서 요 대칭 변환들이죠. 요 대칭 변환, 요 대칭 변환, 요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렬로. 이거 마치 무슨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아까 정사각형 분자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정사각형 분자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나요? 요놈 요 4개의 어토믹 오비탈로 요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구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어토믹 오비탈이에요. 요놈을 이용을 해서 뭘 했냐면은 요 각각의 대칭 요작들을 행렬을 구했다. 행렬에서 캐릭터 값을 구한 거랑 똑같은 방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자의 어토믹 오비탈을 요놈 가지고서 요 각각의 행렬들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구할 텐데 지금 6개의 어토믹 오비탈 가지고서 요놈을 행렬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얘가 몇 바이 몇이 행렬이 나올까? 6바이 6이 나올까요? 이제 오비탈이 6개잖아요. 6개. 6개의 오비탈 가지고서 얘를 행렬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SA 프라임 1SP 쭈쭈쭈 가서 이게 6개고 6개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 행렬이 몇 바이 몇이 되냐면은 6바이 6행렬이 나오게 됐다는 거지. 6개 가지고 했으니까 아까 4개 가지고 했으니까 4바이 4가 나온 것이고 지금 하나 둘 셋 6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 각각의 대칭 변환들이 행렬을 표현할 때 6바이 6행렬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걸 다 구하고 싶지가 않아. 뭐만 알고 싶은 거죠? 요 놈만 알고 싶은 거예요. 요 놈만.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게 O가 있고 H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자, 1SA 오비탈이 있거든요. 1SA 오비탈이 있어요. 이거 갖다가 내가 C2 대칭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1SA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죠? 1S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난 딴 거는 몰라도 돼. 여기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 값은 얼마가 될까? 0이 된다는 거죠. 0. 옆에가 1이 되는 거죠. 옆에가. 1SA 프라임은 1S 두 번째 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0, 1, 0, 0, 0,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뒷부분은 난 필요가 없어. 뭐만 알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돼. 근데 여기는 0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1SB 프라임 마찬가지로 여기 또 반대로 가니까 여기도 0 이렇게 나올 거라는 여기만. 자, 2S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 2S 오비탈은 여기는 오비탈이거든요. 얘는 돌리더라도 2에서 자기 자신이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나머지 건 몰라도 돼. 나머지 거는. 자, 2px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어떤 x축이죠? 칠판이 뻗어나오는 게 x축이죠. 이게 2px거든요. C2 대칭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px가 되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몰라도 돼. 2p y 오비탈은 이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돌려주게 되면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2pg 오비탈은 요게 2pg 오비탈이죠.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2pg는 그냥 2pg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따라서 여기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0, 0,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나 이거? 0 되나 0? 0 나오겠죠. 0. 그래서 얘는 0 나온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시그마 V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그마 V. 시그마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1SA 오비탈이 여기 있거든. 미러 이렇게 갖다 대면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SP도 마찬가지. 미러 이렇게 갖다 대면 요 놈이 이쪽으로 옮겨져 버리니까 여기도 대각선 값은 0이 될 거예요. 자, 근데 S 오비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미러 이렇게 갖다 대면 자기 자신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p x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이런 오비탈인데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2p x 오비탈은 칠판의 수직인데 미러도 수직으로 갖다 대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p y 오비탈은 이런 방향이 오비탈이거든요. 이런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오비탈이야. 그래서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되어 있는 오비탈이잖아. 2p y 오비탈은. 일단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또 어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px g 오비탈은 요런 오비탈이거든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안 바뀌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지고 1, 1, 1가 되니까 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시그마 V 프라임 한번 해보세요. 시그마 V 프라임. 먼저 요 오비탈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미러를 이제 어떻게 갖다 대냐면은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럼 1SA 프라임 그냥 1SA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 1S B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때는 1SB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1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자, 2S 오비탈도 마찬가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냥 2S가 돼버려요. 예, 1 이렇게 될 거예요. 2px 오비탈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고 안은 마이너스야.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뒤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그다음 2py 오비탈은 요런 오비탈인데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미러 이렇게 갖다 대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2pg 오비탈은 요런 오비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오비탈.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그냥 2pg는 그냥 2pg가 돼버려. 그래서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4 이렇게 될 거예요.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구했다는 60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6, 0, 2, 4 이렇게 돼. 근데 얘는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생겨낸다는 거죠. 이제부터 할 짓은 뭐죠? 요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요 안에 A1 타입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하고 얘를 내적을 시켜줘. A1 벡터하고 시그마 벡터를 내적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요거 6 나오죠. 6. 여긴 0이고
여기다 2 나오죠. 이거 해주게 되면 4가 나오네요. 다 더해주게 되면은 얼마냐면은 12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걸 무엇으로 나눠준다고요? 그룹 오더인 4로 나눠주게 돼요. 4로 나눠주게 되면은 3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요 안에 A1이 3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A2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A2 타입이 여기 A2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A2하고 내정시켜주게 되면 얘하고 얘를 곱해주게 되면은 6 0은 없어지고 2에다가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2 4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 이꼴 0 나오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요 안에는 A2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B1 해봅시다. B1하고 시그마를 내재시켜주게 되면은 이거 6 나오고요. 이건 0이고 2에다 1 곱해주게 되면은 2가 되고 4에다 마이너스 되면 4가 되니까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은 4가 나오고 그거를 그룹 오더로 나눠주면 1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B2가 몇 개 들어있는가 보도록 합시다. B2 이거 곱해주면은 6 나오고요. 얘는 0 나오고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거 곱해주게 되면은 4가 나오니까 8이 나오죠. 이거를 그룹 오더인 4로 나눠주게 되면은 2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요 안에는 B2 타입이 이제 2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은 어떻게 구한 거야? 요것은 그냥 분자를 보는 순간 요것만 가지고 구한 거죠. 그냥 요놈 요것만 보고 구한 것이지 아까처럼 얘가 A1 타입이네 얘가 B2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얘 그냥 요것만 보고 한 거죠. 그냥 분자만 딱 보고 한 거라고요. 분자만 요것만 보고서 아 여기에는 1SA 들어가고 1SB 들어가고 2S 2PX 2PY 2PG가 있다라고만 가지고서도 이걸 구했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아까처럼 이걸 구한 다음에 이게 A1 타입이네 B2 타입이 하질 않았다는 그냥 얘만 보고서 얘가 그대로 유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자, 진동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진동 모드도. 자,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물 분자의 진동 모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물 분자는 A1 3개 물 분자는 몇 개 진동 모드를 갖고 있냐면은 3n-6개의 진동 모드를 갖고 있어요. n이 3이니까 이게 3개의 진동 모드가 있죠. 그래서 몇 개 해보면 A1 타입이 2개가 있고요. A1 타입이 2개가 있고 B2 타입이 하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할 수가 있다 그랬죠. A1 타입이 IR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B2 타입이 IR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여기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A1 타입에 보면 여기 뭐가 있죠? G가 있잖아요. 그 G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A1 타입의 진동 모드는 G축 방향의 다이포먼트가 바뀐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다이포먼트가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IR에서 보인다라는 의미가 돼. 자, B2 타입은 뭐냐면 B2 보면은 여기에 뭐가 되면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맛의 의미는 뭐냐면은 B2 타입의 진동 모드는 Y축 방향의 다이포먼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포먼트가 바뀌기 때문에 얘도 IR에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G의 제곱, X의 제곱, Y 제곱. 이것은 뭐냐면은 폴라리저빌리티도 바뀐다라는. 이거 G2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 GG라고 하는 폴라리저빌리티 성분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돼. 뿐만이 아니라 알파 XX, 알파 YY 요것들도 다 변하기 때문에 A1 타입의 진동 모드는 I에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Y도 마찬가지죠. Y도 보면 YG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알파 YG라는 폴라리저빌리티 성분이 바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 개 모두가 다 I에서도 보이고 라만에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프린트홈에도 그렸지만 진동모드 화살표를 그려놨잖아. 화살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알고 인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화살표 그리지 않고 그냥 물 분자만 딱 보는 순간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얘게는 세 개의 진동 모드가 있는데 A1 타입이 두 개 있고 B2 타입이 하나 있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화살표를 그리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 분자를 좌표축을 정해주려고 그래. 자, 물 분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9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요 옥션이 XYZ 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Y1, G1, 그 다음에 칠판의 수직으로 X1 좌표, 그 다음에 이게 HA라고 HB라고 여기도 Y2, G2 칠판의 수직으로 X축, 여기도 Y축, G축, 그리고 칠판의 수직으로 X축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해 놨어요. 프린트물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냐? 자, 이것도 C2V 그룹이잖아. C2V 그룹. 아까랑 마찬가지로 대칭 조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일을 하려고 그래. 지금 벡터가 몇 개가 나오냐? 9개가 있죠. 그죠? 여기에 3개의 벡터가 있고 여기 3개의 벡터가 있고 여기 3개의 벡터가 9개 벡터가 있어. 9개 벡터. 이거 이렇게 돼. X1, Y1, G1 쭉 가서 X3, Y3, G3 가지고요. 몇 개 벡터가 있냐면 9개 벡터가 있어. 그 9개 벡터 가지고서 뭘 할 거냐면은 요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렬로. 이해가 되니? 여기 벡터 3개 있고 여기 벡터 3개 있고 여기 벡터 3개가 있기 때문에 토탈이 9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9개 벡터를 이용을 해서 요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행렬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읍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C2 Symmetry Operation 그래가지고서 이 9개 벡터를 이용을 해서 C2 대칭 변환을 어떻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가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벡터가 9개니까 요 행렬이 몇 바이 몇이 나올까요? 9바이 9 행렬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만 하면 된다고? 요것만 알면 됩니다. 먼저 요 x1 벡터가 있거든요. x1 벡터는 칠판으로 삐져나온 벡터예요. C2 대칭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벡터가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x1이 마이너스 x1이 되네. 이렇게 있던 놈이 G축으로 180도 회전시켜 주니까 이렇게 삐져나왔던 x1 벡터가 뒤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1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여기가 뭐가 된다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y1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180도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있던 놈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그럼 y1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y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y1. 반면에 g1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g1 벡터는 180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g1은 그냥 g1이 되죠. 그죠? 안 바뀔 거라는 거죠. 이거 g1은 안 바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A 프로톤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A 프로톤에 X1이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X1이 아니고 A2죠, 이거. 자, 이게 X2예요, 이게. 요게 X2인데, 요게 G축으로 180도 돌려주면 어때요? 여기 있던 놈이 어디로 가냐면, 요쪽으로 가버려요, 요쪽으로. 이렇게 있던 놈이 이렇게 가버리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빼기 X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X2'은 빼기 X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각선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Y2는 어떻게 될까? Y2는 돌려주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이렇게 A 프로톤에 있던 Y2 축이 어디로 갔냐면은 B 프로톤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야. 다른 쪽으로. 따라서 여기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G2도 마찬가지겠죠. G2는 여기 있던 놈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게 돼. 여기도 다른 원자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도 대각선에 있는 값은 0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세 개도 마찬가지겠죠. B 프로톤에 있던 XYZ 축은 전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다른 원자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대각선 값은 무조건 0, 0, 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캐릭터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 될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똑같은 건데 시그마 V 시메트리 오퍼레이션 그랬죠. 시그마 V. 시그마 V는 미러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미러 이렇게 갖다 대면은 X1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안 변하죠. 그죠? X1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될까요? 자, Y1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렇게 됐던 놈이 이쪽으로 반사될 테니까 마이너스 Y1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G축은 어떻게 될까요? G축은 이렇게 된 G축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G1은 그냥 G1 돼버리겠죠.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 벡터는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세 개 벡터는 다 자리가 바뀌어지게 돼버리니까 여기 6개는 무조건 0, 0, 0 이렇게 자리가 다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캐릭터 값은 얼마가 되면 얘는 해보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플러스 1.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시그마 V 프라임. 자, 시그마 V 프라임은 미를 어떻게 갖다 대는 거냐면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이렇게 칠판에 편하게. 그럼 X1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Y1하고 G1은 어떻게 될까? 미러를 이렇게 평행 갖다 대니까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1,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HA에 있는 요 X축은 어떻게 될까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 X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Y2축하고 G2축은 그대로 안 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B 프로톤도 삐져나와 있는 X3축이 미러 이렇게 갖다 대면 반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3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3축하고 G3축은 미러 이렇게 갖다 대기 때문에 Y3'은 Y3', G3'은 그냥 G3.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값을 구해보면 3 나오더라는 거죠. 3. 자, 그래서 캐릭터 값을 다 구했어. 캐릭터 값을 다 구했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게 C2가 얼마였었냐면은 마이너스 시그마가 1 이렇게 3 이렇게 됐을 거예요.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9가 되어있죠. 벡터가 그 숫자가 9개였으니까.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A1 타입이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세보려고. 그럼 어떻게 하죠? A1에다가 시그마를 4제곱 시켜서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은 H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4제 시켜줘요. 그러면 9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거를 4로 나눠주거든요. 이거 3 나오겠죠. 3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 A1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A2도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2 그러면 9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얼마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1 나오겠네요. 1 다시 말하면 A2는 하나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B1이 2개가 나오고 B2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전체 더하면 몇 개 되죠?
3개, 2개, 하나, 3개니까 전체 몇 개냐면은 9개 나와야 된다. 9개. 지금 벡터가 9개니까. 그래서 숫자가 9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자, 즉 분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축이 3개가 있고 얘가 축이 3개고 3개 원자들이 움직이는 게 9개의 모드가 있다. 9개의 모드. 근데 원자가 움직이는데 얘는 운동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가 뭐냐면은 병진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마지막으로 무슨 운동이냐면은 진동 운동이 있다는 거 했었죠. 그죠? 자, 근데 프린트물에 여기에는 요 9개 모드에는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어요. 트랜스레이션한 모드는 몇 개 가지가 있을까요? 3개가 있겠죠.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트랜스레이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트랜스레이션 모드는 3개가 있어요. 회전도 마찬가지죠. X축으로 회전, Y축으로 회전, G축으로 회전 또 3개가 있게 되겠죠. 진동 모드는 몇 개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진동 모드 3개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요거 그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돼. G가 있고 RG가 있고 X, RY가 있고 Y, RX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Y축 방향의 병진 운동 B2 모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축 방향, X축 중심으로 회전도 마찬가지로 B2 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2 모드 중에 2개는 뭐죠? 하나는 병진 운동, 하나는 회전 운동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9개 모드 중에 9개 중에 3개는 B2 모드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죠? B2 모드 중에 하나는 병진 운동, 하나는 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 중에 진동 모드는 몇 개일까? 하나라는 거야. 3개의 모드가 있는데 B2 모드는 3개의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Y축으로 병진, 나머지 하나는 X축의 회전이니까 2개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바이브레이셔널 모드에서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여기서는 B2는 뭐지? 하나만 있다는 거야. 자, 근데 B1 봅시다. B1에는 2개가 있는데 이게 B1이거든. 하나는 병진, 하나는 회전이니까 2개 다 지워버려야 되겠지. 왜냐면 2개 모드 중에 하나는 병진, 하나는 회전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진동 모드 중엔 B1 타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A2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모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무슨 모드일까요? G축 방향의 회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진동이랑은 상관없는 모드라는 거지, 이것도. 자, 그다음 A1 타입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G 타입이라는 G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진동 모드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2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A1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 분자는 2개가 A1 타입이고 하나가 B2 타입 진동 모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병진 운동하고 회전하고 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난 알고 싶은 건 이것만 알고 싶은 거야. 이거. 얘는 빼줘야 된다는 거지. 트랜스레이셔널 모드하고 회전 모드는 빼줘야 내가 알고 싶은 진동 모드의 타입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병진 운동 모드하고 회전 모드는 여기 나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미. 요것도 그냥 다 빼버리면은 요것만 나온다는 거죠. 요것만 딱 알면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죠? A1 타입은 G축 방향으로 달봉도가 바뀌네. IR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2 타입도 보니까 이쪽 가보면 Y가 있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Y축 방향의 달봉도가 바뀌는구나. 따라서 얘도 IR을 볼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근데 지금까지 이걸 구할 때 뭐만 알았었죠? 그냥 물 분자 모양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하나밖에 없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한 정보는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아 얘는 C2V구나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냥 얘가 딱 유도가 됐다 이렇게. 분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분자는 진동 모드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A1 타입이고 하나는 B2 타입이다. 근데 A1 타입이고 B2 타입은 둘 다 IL에서 보인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군론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이런 분자가 있어요. 그럼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를 해봅시다. 이렇게 시스형이 있고 트랜스형이 있거든요. 자, 둘 다 몇 개 진동 모드 갖고 있을 거냐면은 3n-6이니까 6개의 진동 모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6개의 진동 모드 중에 질문은 몇 개가 IR에서 보이고 몇 개가 라만에서 보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고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생긴 문자, 이렇게 생긴 문자는 6개의 진동 모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IR에서 보이고 몇 개가 라만에서 보이는가를 이제 분동으로 예측을 해보자 이런 것이 다음. 오늘 한 얘기가 좀 상당히 난해하고 헷갈린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보자.